드디어 제가 호스텔로 용도 변경 한 곳이 있거든요. 공사 중인가 보요. 네, 공사 중이에요. 4개월 동안 이자는 계속 나간 거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아까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귀찮은 거 해야 돈 번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투자를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들의 저만의 이 특징을 좀 발견해냈거든요. 오랫동안 돈을 버시는 분들의 특징은 동묘. 대표님 동묘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동묘는 신구가 아주 오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동네죠. 매력적인 곳이죠. 근데 저희 지금 어디 가요? 드디어 제가 호스텔로 용도 변경 한 곳이 있거든요.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잠시 들렸다가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 호스텔 변경한다고 막 구청 가고 막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때는 관광가에 서류를 접수했던 거고 이번에 건축가에서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을 위한 이제 마지막 공사를 하고 관광가와 실사가 끝나면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피디님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전번에 우리 같이 갔었을 때가 벌써 한두 달 됐어요. 오늘 승인한 거 받으러 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 오,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벌써 한 2달 됐네요. 제가 처음에 서류 접수했을 때가 12월이니까 초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것저것 바쁘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거든요. 그래서 막상 빨리 지나갔다 했는데 한 4, 5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예상보다 빠른 건가요? 느린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예상보다 빠른 거예요. 어쨌든 이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걸릴 줄 알았거든요.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영업 허가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공사를 하고 또 실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과정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걸린 게 되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호스텔 용도에 적합하게끔 공사를 하고 전기와 소방 공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확인을 하려고 가고 있어요.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걸 봐도 대표님은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굳이 가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사를 이렇게 하는 데를 들어가서 봐야지 제가 다음번에 또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하려고 할 때 제가 알고 있어야지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하고 진행되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귀찮은 거 해야 돈 번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 촬영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촬영하려고 찍는 거면 더 촬영할 게 많아요, 지금. 여기 근처에 온 김에 가서 호스텔 변경이 어제 됐거든요.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 변경이 되고 나서야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공사하는 도중에 그럼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행위를 용도 변경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텔과 관련된 공사는 용도 변경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불법 건축물들이 되게 옥상이랑 차고지랑 좀 많았거든요. 철거하는 공사는 미리 좀 해놨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호스텔을 위한 공사는 이제 용도 변경이 떨어진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4개월 동안 공사를 못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4개월 동안 이자는 계속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아까워요. 아까운데 이게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내 맘 같아서 할 거면은 하루 만에 휘뚜루마뚜루 할 텐데 이게 인허가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청에서 하는 일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 맘대로 막 당장 뭐 이게 된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할 때도 기다리는 과정을 제가 경험하면서 호스텔 바꾸는데 얼마나 걸려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알 수 없다. 빠르면 2, 3개월 안에 바뀌고 늦으면 6개월,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한숨을 푹 쉬세요. 근데 이 과정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사실상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제가 투자를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들의 저만의 이 특징을 좀 발견해냈거든요. 대부분 실행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더 투자를 잘 하시고 오랫동안 돈을 버시는 분들의 특징은 인내심이 있고 필요할 땐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이 돈을 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대부분 부업으로 투자를 접근하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많잖아요. 매달 본인의 성과가 월급이라는 걸 통해서 보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보상과 결과물에 익숙해져 계세요. 그러나 투자라는 영역은 때로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투자한다 그럴 때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수강생들 반응이 딱 갈려요. 반은 어떻게 다 견뎌내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자기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꼭 결과 나오는 지점까지 한번 호스텔 변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돈을 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부업에서 투자자로 넘어가 버리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영역은 월급쟁이에서의 갖고 있던 대부분의 마인드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조금 견디는 연습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4개월 동안 그럼 낸 이자가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생돈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안 아까우세요? 아깝죠. 아깝지만 워낙에 제가 이 건물 자체를 좀 싸게 샀거든요. 최소 10억은 싸게 샀거든요. 지금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비용은 이미 제가 산정을 해놨어요. 이미 그 이자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예상했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얼마나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1년 받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한 1억 2, 3천을 날라가겠다라고 각오하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마지막에 건물을 1억을 깎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비용을 생각을 해서 마지막까지 1억을 딱 깎았습니다. 근데 안 아까우세요? 당연히 아깝고 어쩔 때는 막 밤에 잠이 안 와서 뻘떡뻘떡 일어나요.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고 갑자기 속이 답답해져가지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얼음을 씹어 먹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갈 길이라면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아이를 기다려주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아이한테 투자한 결과물 안 나온다고 들들들 볶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뭘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저는 기다리면서 또 다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세상에 투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나를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던지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외도미 세팅을 한다든지 나를 바쁘게 만들어서 내가 요거를 생각을 못 하게끔 나를 바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하루 종일 그 물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고 빨리 인허가가 나지도 않고 나는 이제 속만 타들어가고 그걸 이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죠. 또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 잘못 샀다, 너 요번에 이제 잘못되려고 네가 이렇게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또 한참 늘어놓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것 같아요. 그죠?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멘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급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한번 갈 수 있는 자기만의 멘탈을 지키시는 방법을 만들어내셔야 되고 또 인내를 진짜 잊으시면 안 되세요. 오, 네. 공사 중인가 보네요. 네, 공사 중이에요. 이건 무슨 공사예요, 지금? 이거는 조정 욕조예요. 맞나요?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매? 왜 더 커야 되는데? 더 크면은 그 물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근데 너무 조그맣지 않아요? 안 좁, 욕조가? 이게 지금 회색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좁아 보여. 2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조정욕제 뭐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아요. 여기 그거 들어가는 거 맞지? 풀대가리. 요거는 왜 냅둔 거지? 이렇게 또 세워서? 밑에 오버플로우라고 우리가 물이 만들어야 넘어갈 때 되니까? 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조경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보일러실인가? 화장실? 화장실 그리고 이게 방이 한 개인가? 하나, 하나? 둘, 셋. 둘, 방 3칸입니다. 네, 이거 경량철골 넣은 거 맞죠? 근데 이게 방음이 안 된다고. 그 안에다가 우리 방음제를 다 집어 넣었으니 근데 방음 왜 안 된다고 하죠? 그 안에 비워두면 방음이 안 되죠. 다 방음제 넣은 거야, 이게? 요 스터드 사이 안에 다 집어넣죠. 다 지금 들어갔어, 그냥? 다 들어갔죠. 우리 기본으로 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방음이 안 되는 건 천장 끝까지 올렸죠. 이걸 안 하면 방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안에를 채워봤자 위에 천장까지 붙지 않으면 절대로 방음이 안 돼요. 간혹가다 저희가 경량철골을 세웠다고 하니까 방음이 안 된다. 누가 경량철골을 숙박업소에 쓰냐 이런 얘기를 댓글로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내재 안에 다 흡음재를 채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벽 사이를 두껍게 하고 저기 끝까지 다 채워버리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제가 호스텔로 변경을 했고 이제 조만간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 나중에 하게 되면 또 현장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에 오픈 완료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늦어도 한두 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쉬었던 기간이 길어서 한두 달 안에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